가지고 진짜 뭐든 답을 알려준다는 거지?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챗GPT에 대한 영상, 블로그, 도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뭔가 기술적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올 한해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챗GPT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어디 가서 챗GPT 몰라서 창피당하는 일은 없게 해드릴게요. 챗GPT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채팅 방식을 이용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의 답을 AI가 제시하는 서비스인 거죠. 이건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이미 투자했고요. 추가로 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의 답을 인공지능이 제시해준다는 것은 기존 검색엔진 시장에 엄청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지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구글에서 검색 결과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AI가 최적의 답을 찾아주니까. 어쨌든 2023년 2월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도가 정말 인간의 지능, 사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게 해봤더니 영어의 경우에는 듣기 16문제 중에 14문제, 독해 17문제 중에 13문제를 맞춰서 82점을 받았다는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2등급 되죠. 하지만 수학의 경우는 공통과목 20문제 중에 6문제만 맞췄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전부 다 오답이 나왔다고 하죠.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크롤링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크롤링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나 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데이터의 0.19%에 불과하다고 하죠. 영어로 된 데이터의 비중이 92%로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자들 중에서는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이용해서 영어로 질문을 변환한 후에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있는 0.19%의 데이터들이라 할지라도 한글로 텍스트화된 정보의 절대 다수는 네이버 서버에 담겨 있는데 네이버는 외부에서 크롤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관대한 편이 아니죠. 결국 한국어로 된 방대한 자료를 구하고 학습시켜야만 국내 이용자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조건으로 발행한 글의 숫자를 둔 곳의 경우에는 며칠 만에 비슷한 주제의 글 20편을 금방 작성할 수가 있어서 이미 많이 활용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유튜브 대본을 AI가 작성해준다는 광고가 많이 떠요. 아마도 챗GPT를 이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딩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특정 언어로 된 브랜드 네이밍을 요청하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조건들을 넣으면 적절한 네이밍을 해주기도 하죠. 이 이외에도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주로 단순 반복에 가까운 글쓰기나 정보 수집을 많이 해서 참고해야 하는 일들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을 줄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검색할 때 재미삼아서 같이 한번 사용해봤는데 한국어로 된 질문에는 아직까지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00만원씩 버는 방법 10가지 좀 알려줘 라고 질문했더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당분간은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특정 분야의 지식을 정리하는 업무에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구글, 메타 등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들도 등장해서 서로 경쟁하는 환경이 구축되면 조금 더 쓸만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이버도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챗GPT를 사용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창조의 영역도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6살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동화를 하나 써달라고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조건을 넣고 써달라고 했더니 진짜 짧은 동화를 쓰긴 쓰더라고요. 놀랬어요. 물론 재미는 저는 자녀 교육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5살 아이와 아빠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좀 추천해줘 이런 거나 초등학생이 다니면 도움이 되는 학원 종류 좀 추천해줘 같은 간단한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물론 답변의 수준은 발품 팔고 기동량으로 들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축적되고 아이의 세부적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시 컨설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단순히 텍스트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디자인 측면에서의 방향도 물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가장 신뢰도 높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메인 색상의 RGB 값을 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요. 언론 쪽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일기예보 등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기술이었잖아요.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의 기사들도 AI가 대신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연구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선행 연구 중에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 딱 필요한 부분들만 참고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만 활용하면 교육 분야에서만큼 잘 활용될 분야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 외국어 공부에. 앞서 말씀드린 수능 영어 문제풀이 같이 풀이 과정까지 알려주니까 외국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익 문제를 복사해서 정답과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코딩 분야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코딩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구현할 언어를 지정하면 알아서 코드를 짜줄 테니까요. 3년치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올해 수시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챗GPT에 대한 내용을 접한 분 중에는 혹시 이런 분야에 악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기술이 선보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영어권 교육계는 초토화 조짐이 보인대요. 에세이를 쓰는 숙제의 경우에 챗GPT로 작성한 것과 직접 학생이 작성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고 제출해야 하는 형태의 시험 역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나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경우에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들 중에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생활기록부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 쓸 때 딱히 특징 없는 아이의 생활기록부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 300자 정도로 적어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듯 세상의 변화 속도에 법률 등 각종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분명 다양한 분야에 좋게 활용될 수도 있는 기술인데도 안 좋은 쪽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 기술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듯 하니까 한동안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곧 나타나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대중적으로 다소 생소한 기술이라서 몇 개월 정도 사용 경험이 쌓이면 관련 뉴스와 활용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주제 다뤄볼게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챗GPT에 이것저것 질문해 보신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은 완성도가 높은데 또 어떤 질문은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어로 질문할 때 좀 더 답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부터 다시 해볼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면 도움이 되는, 모르면 창피당할 수 있는 지식들 앞으로도 최대한 쉽게 다룰 테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날, 아내와 두 딸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메뉴 좀 추천해줘. 오, 이거 좋은데?